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경금은 하늘에서는 달을 상징하고 땅에서는 숙살지기 기운을 상징하는데,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경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경금은 음중양어로 성숙해진 만물이 그 모습을 바꾼다는 뜻에서 고칠 갱자에서 따왔다. 경금은 만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전기를 수렴 결집하여 응고시켜 본체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갑을병정 무기경까지 오게 되면 이 간목이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만물,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이 만물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갑목과 을목, 이 부분이 성장 과정이 갑을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병정화가 필요하고, 갑을목 만물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기토가 필요하며, 또한 이 만물이 성숙해진 열매, 씨앗, 이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신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갑을목이 또한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각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은 이 경금의 임무요, 경금의 사명이라 그러고, 이 경금론이다 하는 그것은 경금에 해야 할 자기 자신의 역할성,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은 모든 간목부터 시작된 전기를 수렴 결집하여 응고시켜서 본체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경금은 숙살지기 기운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의 경강한 기세를 숙살지기 기운이라고 하며, 살상이나 억압 또는 모든 세상을 깨끗하고 맑게 하는 정화를 시키는 작용을 하거나 변혁을 뜻하는 글자가 경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리, 진법, 종교성에 해당이 된다. 물론 각자의, 예를 들어서 병화의 이임수는 또한 관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진법이며 그러한 형상이 되기는 하지만 각자에 나타난 그 뜻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달을 상징하며 또는 설이나 우박을 상징하기도 하는 경금이 되는데, 땅에서는 아직 재련되지 않은 철광 속으로 무쇠나 원석, 바위, 강철, 신기, 불기, 제기,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비, 열차, 총포, 거민, 수렵 등을 상징한다. 또한 군인, 무관, 스포츠맨, 깡패나 살인자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 경금은 신금과 같고, 이 신금은 신월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간목이 미월이 화개살이고 묘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간목의 미토는 자기가 묘신에서 죽는 화개살 자리인데 이것이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또 축토가 간목의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도 미토와 이 축토의 천을귀인은 간목과 무토와 경금이 세 글자가 충미를 천을귀인으로 삼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먼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왜 간목, 무토, 경금 세 글자가
동시에 천을귀인이 미토와 축토이고 왜 을목과 기토의 천을귀인이 신자이고 진토와 술토는 귀인이 응하지 않아서 천을귀인이 없다고 그러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왜 간목과 무토, 경금은 천을귀인 미토와 축토를 같이 사용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왜 미토는 간목의 묘신인데 간목을 임묘시켜서 죽어가는 그러한 화개살이다. 또는 절간의 정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간목의 천을귀인이거든 이게. 그리고 이 축토는 경금의 묘신이라 그래요. 근데 경금의 묘신인데 경금을 또 화개살로 임묘시켜서 데리고 가는 작용을 하는 이 축토가 왜 경금의 천을귀인이냐.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일간에 축토가 사주 원국에 있고 경금이 투출이 되었다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자 사주의 경우에 부성인묘살이 축토이다. 그래서 경금을 부성인묘시켜서 일찍 단명시켜서 죽이는 살성이 축토인데 경금에서는 이 축토가 자기의 인수성이요, 또한 정인이요. 그런데 이게 화개살이거든 이게.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요. 자, 이 경금에 기토를 만나면 초야문사라고 그러는데 왜 경금이 기토 자기 정인 인수를 만나면 초야문사가 되는가? 이 기토가 변하는 것이, 기토의 성질은 미토에 록군을 하고 이 축토에는 묘신 작용을 한다 그래요. 똑같이 이 미토에도 록군을 하고 축토에도 록군 통군처가 되면서도 이 축토는 기토의 묘신, 인묘신이다. 근데 기토의 묘신인데 왜 이 축토, 이 기토의 자기 자식인 이 경금을 묘신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왜 이것을 경금과 기토의 관계를 최하문사라고 그러느냐. 기토는 축토와 같기 때문에 이 경금 입장에 봤을 때 화개살이다, 절간이다, 정적이다. 그래서 이 경금이 가두어진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두어지는 그러한 형상이고, 지금 이 경금의 미토는 관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제 막 20대 정도 선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어른이 되어서 신금을 만나서 이인관처 자리를 잡고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부분, 그 전 단계, 임관하기 전 단계, 이 부분을 미토 관대지라고 그러는데 왜 미토에서는 자기 힘과 역량 관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이게. 이 미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조토 생금 불가에 해당이 된다. 축토는 자기 묘신인데 아무리 화기왕성해도 걱정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두 개를 다른 천간들은 이렇게 안 그러는데 간목과 경금과 무토 세 가지는 축미를 쓴다.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사주 원국에서 이 간무경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라고 그래요. 이 간목부터 시작된 선천의 모든 기운이, 선천의 완성이 무토이고 그 완성된 그 힘을 모두 다 기토한테 물려주는 것이 무토의 사명이고 속성이다. 그런데 이때 물려준 이것은, 이 기토는 미토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이 기토가 미토 천을귀인으로 인해서 이 경금을 관대지 자리로 자기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 이때는. 또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회의 돌아가는
이 우주 변화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흘러가야만이 살아간다. 그러면 윤회는 우리가 전생 찾고 후생 찾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다 그래요.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자르면 딱 잘라내면 이 나무가 나이테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나이테를 보고서 몇 년 되었다 하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칡농쿨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하나의 칡농쿨 속에서 요 위에 땅 부분 속에 들어간 뿌리 말고 이 머리에서 이것이 몇 개가 형성이 됐냐 이것으로 10년, 20년 그것을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근데 나무에서는 나이테가 있다. 즉 1년을 주기로 해서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지나면은 한 저기가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한 저기가 되고 그래서 나이테를 형성을 한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는 이것이 바로 윤회다 그래요. 이게 윤회. 자, 겨울이 되면 모든 수개의 원액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보존이 되고 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 다시 나무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가지와 줄기, 이파리를 만들고 그 열매를 만들고 씨앗이 되죠. 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나무에서 모든 씨앗이 겨울에 빨아들여서 해수의 감목의 생지를 갖다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생욕대 관왕 그 다음에 이제 사지는 감목의 오하다. 그 다음에 미토는 인묘살이다.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미월쯤에 이 감목은 모든 자기의 기운을 을목으로 다 전이를 시켜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에서 신중으로 넘겨받아. 그냥 넘겨서 못 받기 때문에 이 신금은 경금이라 그랬죠. 미중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하고 신중 이임수와 미중 정화가 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토에 완성된 이 성분, 이 간목이 묘지에 들어가서 화개살에 완성된 성분을 순순하게 경금이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요, 이게. 근데 받아들이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갑기 합토에 자식으로서 이 간목부터 기토까지 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금이다. 그래서 이 선천의 완성, 그래서 후천의 자식으로 나온 경금이 이때 선천부터 온 모든 그것을 자기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덜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금이 또한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미까지 온 선천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미토가 천을귀인이 되고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축토다 그래요. 이 경금의 축토. 그리고 이 경금에 다시 또 기토가 모친이 된다. 그래서 초야문사가 된다. 왜냐하면 이 축토는 미토는 관대지이지만 축토는 자기의 화개살이기 때문에 이미 사지의 정격으로 들어가서 묘신, 자기가 죽는 기운이 축토다. 이 경금이. 그래서 모든 기운을 이 축토에다가 인묘를 시키고 자기 자신이 이미 요 신금에서는 선천의 모든 기운으로 행설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제를 시켜서 완성을 시켜서 신금한테 넘겨준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 신금은 해수이다. 그래서 요 신중 임수하고 해중 임수하고 이것을 암장을 시켜서 이 신금이 임수한테 해수한테 전체를 전이시켜서 해중 간목을 보관을 시켜 가지고 다음 그래야만이 다음 나이테를 하나를 끝나고 한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다. 그래서 이 해중 간목이 투출이 되어서 나오면 여기에서 경금은 절제에 해당이 된다. 이 간목의 절제에 해당이 되어서 자, 여기 축토 인묘지에서 그 다음에 인목으로 넘어가죠, 이게. 인목은 간목이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자기의 완전한 절제에 해당이 돼서 혼이 허공에 뜬다. 이미 이 경금은 완성이 안 된 거다. 이제 그러면 이 경금은 완성이 되려면 인묘진사에서 다시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이 경금이 사화의 생지로서 다시 이 경금이 모습을 갖추는 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윤회 법칙 내지는 이것을,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설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을귀입니다. 그런데 이 천을귀인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아니다. 이 자연법은 그렇게 주먹구기식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수수리학처럼 정확하게 500 더하기 뭐 400은 900이다. 이미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명리는 답이 떨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명리가 산수수리학에서 왔고 산수수리학의 나타남은 하도낙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도낙서는 전부 다 수리학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 수리학이 산수이고 그 수리학이 하도낙서이고 그 수리학이 명리로 변했고 그 수리학이 팔괘이고 그 수리학으로 이 동의보감이나 의료의 기초가 되었고 또한 그 수리학이 이 세상 만물 자연 이 부분으로 분파가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최초에 나타난 수리학 이 부분 하도낙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천을귀인이라는 최고의 귀인 살성을 여기다 대입시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은 축토와 미토를 천을귀인으로 같이 쓴다. 왜냐하면 축 다음에 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에서 묘한 것이, 자, 이게 한번 보셔요. 축토 천을귀인을 쓰는데 이 축토에는 기토, 신금, 계수가 지금 여기서 암장이 되어 있고 인목에는 간목, 병화, 무토가 암장이 되어 있어서 이 축토와 인목은 실질적으로 반합이니 삼합이니 육합이니 이러한 합에 해당이 되지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끈끈한 합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수에서 청계, 어자, 지벽, 죽, 인인, 기동으로 나면서 이 자수의 한랭, 해수부터 시작된 한랭기에 모든 그것을 인목이 넘겨받게 된다. 즉 어떻게 넘겨받냐? 각기합, 병진합, 무게합으로 넘겨받게 된다. 그래서 이 간목의 천을귀인이 새로운 세상 자기 인목의 로꾼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축토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목과 기토의 천을귀인은 신자이고 이 병화의 천을귀인은 유해이고 또한 정화의 천을귀인도 유해이고 그 다음에 요 무토의 천을귀인은 축미이고 기토의 천을귀인은 신자이고 경금의 천을귀인은 축미이고 신금의 천을귀인은 인묘다. 또한 임수의 천을귀인과 계수의 천을귀인은 묘사가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천을귀인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진짜 참명리의 길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을귀인 또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묘고, 묘고충, 묘고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간무경만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술은 따로 이제 해당되는 그 인연법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무경은 제일 주체적으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일단은 무토와 경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이 간목의 천을귀인인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었다. 사주 원국에. 간목일간 남자가. 그런데 이 미중기토 처가 이때는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 미토를 개고시켜야 된다.
그래서 축토를 불러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미토가 간목의 미토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축토를 불러와서 축미충으로 계고를 시켜서 이 안에 미중 기토에 있는 이 기토를 계고를 시켜줘야 된다. 축미충으로. 그래서 축토띠에 해당이 되거나 축토일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간목이 만나는 자기 안의 처성이 된다 그래요. 또는 미토에 기토가 인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를 또 축토를 계고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는 미토 양띠를 불러와 가지고 양띠해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양띠 일주, 양일주, 미토 일주, 이 사람이 인연이 된다. 여자 인연이. 각기 이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 사주 원국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무토 역시 마찬가지고 경금 역시 마찬가지고 계고시켜야 할 때는 계고시키고 하는 그 인연을 쓴다. 즉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병술일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화가 굉장히 신광하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무토와 신금을 계교를 시켜서 이것을 내 재물이 되고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진토띠가 인연이 되어서 이 병화 남자가 진술충을 시켜서 술중신금을 계고를 시켜갖고 병신합으로 자기 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요. 또한 남자나 여자나 이 계고시키는 인연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은 그 천을귀인 계고법 이 부분만 잠깐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인연법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주에 또 어떻게 보면 큰 비밀이 이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살론, 살성론 이 부분을 개고시켜야 되고 깨야 되고 합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하는 그 인연법이 따로 있다. 그것은 인연법으로 형성이 된 거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를 처음에는 가불병정, 무기경, 신인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술의 12지지 그래서 22개의 글자만 알면 모든 사주를 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주를 접했다가 나중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100명이 덤벼들면 거의 90명은 포기를 하고 10명은 할까 말까 하다 그래요. 다 중도에 포기해버린다. 가면 갈수록 말장난 같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오묘하고 근데 자기 자신은 깨달음이 안 와서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중도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 명리는 진정한 선생,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명리는 배우지 못한다 그래요. 중도 포기다. 그러면 명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떠한 살성, 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간단하게 진의 원진 규문이다. 그러면 왜 진의 원진 규문인지 이유가 있다. 축오 원진 규문이다. 왜 축오 규문이면 규문이지 거기에 또 원진살까지 왜 포함이 됐냐. 유자 규문살이다. 왜 유자는 규문살일까? 이러한 등등의 모든 원인이 다들 있어서 신살과 내지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누가 따다 붙이기 좋아서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경금은 하늘에서 달에 비하였으니 초삼일의 달이 경방에 보이고 자수를 보면 경금달이 호수에 잠기며 호수가 달에 응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경금은 만물을 결실시키는 근기가 되는데 아직 화기에 재련되지 않은 철광석이므로 정화를 만나야 그릇이 되고 모양을 만들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화기가 광황하다면 경금은 녹아서 형태마저 없어진다. 경금은 의리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 사귀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며 배반하는 일이 드물지만 의리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자기 실속이 허약하여 외화 내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칭찬을 들으며 친구나 선후배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다 보니 간혹 건달이 되기도 하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용감한 성격으로 동료애나 소속감이 남달리 강하고 강자에게 대항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희생정신이 강하다. 한편으로 성격이 조급하거나 난폭하고 선악의 구별이 심하거나 명예욕이 강하고 독성적인 데가 많아서 적이 생기거나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경금은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니 나를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독선적인 성질이 강한 편으로 사회를 개혁시키는 성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경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얘기를 하고 아랫사람과 말을 하고 또는 등등등 한다고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렇게 나는 저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좋던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요? 이때 요렇게 해서 이 양념을 넣으면 더욱더 맛있고 아주 담백한 맛이 나던데요. 그런데 이 경금은 이것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보는 것이 좋다. 나는 저번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요 김치찌개를 만들면서 매실 액기스 이 부분으로 양념을 하고 하니까 아주 담백하고 맛있던데요. 요렇게 얘기를 해서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주는 이것이 좋은데 이 경금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렸으니 하세요. 난 저번에 그렇게 하다 실수를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잘못됐다면 그것의 평가는 윗사람들이 할 것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바로 이 부분 강압적인 성분이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과 같다. 즉 아주 싸가지 없는 어떠한 목사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당이 그 성경 가지고 공부해서 요 목사 그 하나 안수 좀 받고 뭐 목사 된 그러한 것과 같다. 무조건 지가 하나님을 봐서 예수님을 봐서 무조건 갖다 그것을 강압적으로 갖다 집에 넣는다 그래 사람들을. 그래서 혼돈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어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럼 우리가 혼돈 그러는데 뭐라 그래?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이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혼돈을 뭐라 그러냐? 블랙홀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세상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블랙홀 속에서 하나의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것이 화이트홀이다. 그것이 거기에서 생명을 탄생을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지창조는 약 지구에 지금 현재 약 45억 만 년 전에 지구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은 약 글쎄 피자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몇십만 년 또는 몇억 년 전에 있었던 그 형상 그 부분을 창세기에 나타난 것이다. 창세기에 있는 그것이 노자 도덕경 초급편에 있다 그래요.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러면 창세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 경전에서도 많이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이 경금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조건 없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 남자라면 그런 대로 또 좀 저기를 하겠지만 여자들도 싫다 좋다가 분명하다. 나 당신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해도 될까요? 끊고 맺음이 정확해서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나 지금 가족들과 밥 먹으러 외식 나왔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다. 그래서 사람을 정 떨어지게 만든다.
즉, 나 지금 현재 가족과 같이 외식하러 왔는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나 외식 나왔어요. 아주 정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이 경금 일간이 조금 잘못되어 버리면. 그런데 이 경금 일간에 정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임수가 있었거나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짓거리를 안 한다. 나를 따르세요. 무조건 하세요. 이거 안 한다 그래요. 이것이 나타난 그것이 이 경금의 개수성분 또는 이 경금의 병화성분, 이 제대로 된 진금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하게 단련이 되다가 말아버린 경금 또는 병화를 만나서 이 병화 태양에 자기가 나타날 수 없는 원망살이 숨어 있는 경우, 즉 이 경금이 병화 시간에 태어나면 병술시가 되는데, 자, 이 경금이 술시의 병화라고 병화 남편이 투출되어서 나왔다. 그러면 술시에는 태양이 아닌 전등불이다. 전등불이 경금만 밝게 밝혀줄 뿐이지, 이때는 이 경금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크나큰 달이고 너는 전등불이니까 너는 쪼그라져,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낮에 태양이라면 이때는 나는 태양이고 너는 달빛이니까 크기로 보나 밝기로 보나 너는 작으니까 너는 찌그러져, 이렇게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원진살 사이가 병화와 경금이다. 그리고 이 개수는 이 개수의 친어머니가 되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다. 여기에서 좋은 점이, 이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임수하고 틀리, 자 한번 보셔요. 이 경금은 산중 계곡에 물이 흘러오는데 임수는 한꺼번에 쫙 흔히 빠져주는 상태다. 근데 이 개수는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서 당신이 시키든 말든 나는 나대로 그냥 해 하면서 졸졸졸졸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물소리가, 이 임수를 만난 경금은 물소리가 나는데 쫙 흔히 이렇게 나겠죠. 그러면은 이 경금이 자월이나 축월이나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고드름이 얼어서 고드름이 물 떨어지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청할까요? 아니면 임수 목소리가 좋을까요? 개수 목소리가 좋을까요? 개수 목소리가 좋다 그래요. 잘잘잘잘잘잘 아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개울물에 얼음은 뒤에 얼어 있고 그 얼음 밑으로 물이 속에 돌멩이들이 잔뜩 깔려 있는 그 속에서 물이 돌멩이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쳐가면서 잘랑잘랑잘랑잘랑 잘 흘러가는. 그래서 경금이 개수가 있으면, 그리고 개수가 유력하면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로 승부한다. 임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그런데 이 금실무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 개수가 있으면은 이 경금이 녹이 쓴다 그랬죠. 보도사로로. 녹이 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목소리가 탁해져 버린다. 그래서 장단점이 같이 모두 다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특히 나를 따르라는 독성적인 이 성격은 버려야 되겠다. 지금 현재 목소리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해서 잘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미 아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 경금 일간에 해자축월에 개수가 투출이 되었으면 목소리가 상당히 듣기에 아름답다. 남자들도 아름다운 목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답게 정화가 있고 화련 진금이 되어야만이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로 아름답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금은 사회를 개혁시키는 성분이다. 그러다 보니 적군이 많으며 남자에게는 어울리지만 여자는 애교가 없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고 밀어붙이는 격이므로 가정불화가 발생하며 외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남편한테도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상태다 그래요. 여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아니다. 정내미가 떨어져 이게.
그래서 경금이 이혼하는 이유는 남편한테 왕따 당하는 이유는 거의 다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요. 화기가 특히 강하지 않으면 이 경금은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독 정화별을 좋아하는 경금은 달이므로 정화 경금이 밤중에 별과 달로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는 스타일로 지도력과 통솔력이 뛰어나며 결단력과 소신력이 강하여 한 번 결정한 일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며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경금이 유력한 정화를 만나면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며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결정을 좀처럼 반복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카리스마적이거나 자칫하면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수가 많다. 한편 욕심이 많아서 시비가 발생하고 구설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의 단점, 이 부분은 경금은 너무 호기심이 많다. 신선한 것을 좋아한다. 이리저리 바꾸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다. 그러나 병화나 정화가 유력하다면 믿음직한 사람으로 한 번 정을 주고 한 번 믿었던 사람한테는 배신하지 않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냉정하지만 내면은 따뜻한 정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성이 있으며 결단이 빨라서 과감한 장점이 있고 또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며 반면에 너무 순진한 나머지 애정관계에서는 불행을 맞는 일이 종종 있으며 남명은 우직하거나 순박한 면이 있어서 여자 쪽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성이 많이 따르는 편으로 그런데 쉽게 정을 주거나 냉정하여 무정하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사랑을 한다면 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집착하는 경우로 변질하기 쉬우며 남녀 모두 과격하거나 완고한 성격으로 상대가 조금 흐트러진 행동을 한다면 용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경금은 산성 체질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을경합이 있으면 골격이 크고 뼈가 단단한 장점이 있으나 남자에게는 어울리지만 여자에게는 뼈다구가 굵으면 굵을수록 돈 벌어서 남편 먹여 살리는 팔자로 간다. 뼈다구가 굵다라는 것은 목이 굵고 어깨가 넓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목이 굵고 어깨가 넓은 여자는 이미 관상학적으로 돈 벌어서 남편 먹여 살리는 팔자로 이미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금이 목이 가늘고 어깨선도 가늘고 그렇다 그러면 화련진금이 되어서 한복 입으면 예쁜 여자로 그 여자는 모든 일에 충성심을 발휘해서 하는 인기가 많은 사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도 보면은 그렇다. 관상학적으로 경금 일간이 코가 주먹코이거나 코가 크다면 이미 그 사람은 금기가 상당히 강하고 화기는 약할 것을 상징한다. 이미 그 사람은 산성 체질이 되기 쉬운 아주 큰 단점이 있고 대장암에 염려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사주에 개수가 있다면 거의 대장암 80% 이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피부가 안 좋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피부가 먼저 안 좋고 어깨가 굵고 목이 굵다면 이미 단명팔자로 대장암 70% 이상, 80% 또는 이상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암도 있지만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옆으로 벌어지고 우회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인체에서 폐, 기관지, 대장, 골격, 피부 치아에 해당하므로 얼굴에는 유염이
있고 견고한 인상을 준다. 화기가 경금을 재련하는 상이면 대체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발음이 정확하지만 기토와 계수가 있으면서 화기가 허약하다면 목소리가 처량맞고 탁한 편에 해당한다. 또한 눈썹이 굵거나 거칠고 신체가 풍만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기풍이 있으나 자칫하면 냉정하거나 딱딱하게 보이고 혹은 난폭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단점이 되는 수도 있고, 기토나 개수가 귀신일 경우 금왕한데도 화기의 재련이나 수기의 설기가 무력할 경우에는 미나 미녀가 될 수 없으며 신체나 얼굴이 추한 편이다. 그러나 임수, 간목, 정화가 있고 격이 좋으면 미나 미녀이다. 간목과 경금이 근접하였다면 힘으로야 간목을 제압하여 겁탈하는 성격이 되므로 격하고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은 격하고 있고 정화와 경금은 근접하고 있는 것이 좋고, 경금과 임수는 근접하고 임수와 간목은 근접하고, 또한 간목과 경금은 격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식신생 편제의 구조가 아름답고 편제생 정관의 구조가 매우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 간목이 근접해야 재생관으로 권이 임한다. 그러므로 간목 정화 경금의 구조가 길하고, 그런데 정화 간목 경금의 구조라면 정화와 경금이 격하고 있으므로 간목을 파극하는 경금을 제압하지 못하므로 권이 임하기 어렵고 재난 풍파를 만들게 되는데, 벽과 인정이 된다고 해도 구조 배합이 아름다워야 부기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겨울에 태어난 경금에 무토와 병화나 무토와 정화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겨울밤에 월백하여 바람이 불면 누구도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대체적으로 게으르고 끊고 맺음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 되기 쉬운 것과, 봄과 여름에는 월광의 광채가 약하고 희미한 탓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봄, 여름에는 경금의 월광의 광채가 약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경금론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했는지는 필자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경금으로 태어나면 음력을 봐줘라. 그래서 경금달이 화창한 음력 10일 정도에서 15일, 그 다음에 20일 사이까지, 약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경금달의 광채가 제일 강하다. 그 다음에 25일 정도에서 30일은 무난하지만 30일, 20일에서 그 다음 주기 10일 정도 사이, 이 정도 20일은 달의 광채가 약하다 그래요. 근데 끝 무렵, 이 부분에서 달빛이 초승달로 변하는 그 무렵은 더더욱 달의 광채가 약하기 때문에 무력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래요. 사주격하고 틀리다. 이 부분은 사주격에서는 좋다 할지라도 자기의 나타남이 그렇게 초승달로 태어났다면 이미 달로서의 권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시와 같은 달이다. 네 하는 그 내시와 같은 달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강맹한 금속으로 천지간의 살기를 상징하는데, 정화가 있으면 기물을 만드는 이용 가치가 있고, 임수가 있으면 날카로운 살기를 설계하여 맑아짐으로 총명하다. 봄, 여름에 목화가 왕성하다면 경금은 허약하므로 강맹한 기운이 쓸모없이 좌절하고 만다. 그러나 이때 진축 수토를 만나면 생육의 정을 만난 것과 같아서 유력해지지만, 술미조토는 생육의 정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허약해진다. 간목을 만나면 정화가 있어야 공을 이루고, 을목을 만나고 격이 좋지 않으면 탐재괴인이 되기 쉬우나, 격이 좋으면 보검이 잃어버린 칼집을 찾았거나 복귀자루를 만난 것과 같아서 길하다. 은금은 달이며 병화는 태양이므로 밝은 대낮에는 달빛의 광채를 잃으니 서로가 무정관계에 해당하지만 무해무덕하여 크게 흉하지도 이익되지도 않게 되는데, 그러나
겨울생일 경우 태양이 없으면 경금의 재물인 목기는 얼어 죽으니 재물이 작아지고, 정화가 있으면 규명이고 병화가 있으면 부명이 되는데, 그 외에는 병화보다 정화가 쓰임이 훨씬 크다. 경금과 간목이 근접해 있다면 간목이 사목일지라도 육친 관계에서는 부친을 때려 죽이는 격으로 부친 단명을 논하고, 철을 쇠방망이로 후려쳐 내쫓는 격으로 흉하며 재물을 걷어차는 격이므로 폐재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금과 간목이 근접해 있다면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대폐재가 발생을 하고, 또는 경금과 간목이 근접해 있다면 어느 때 인간은 인생 후반기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할 것을 상징한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은 만큼 중풍으로 발발 떨면서 오래 살 것이고, 중풍이 걸렸어도 죄 지은 것이 적다면 빨리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 처가 됐던 남편이 됐건 고생 안 시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굵고 짧게 살면서도 아름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짧고 길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보면은 중풍이나 뇌질환 또는 뭐 치매 이거 걸려서 그 모든 사람 고생시키고 욕먹고 죽으면 그것이 과연 길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냐고 그게. 그래서 짧고 굵고 인간답게 아름답게 이왕이면 굵고 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래 살고 인간답게 살고 많은 베품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인간답게 못 살고 추접스럽게 살면서 중풍이나 치매가 걸려서 발발 떨면서 자기 평생 벌어놓은 돈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병원에다 모조리 쳐박고, 그리고 조금 더 몇 년 더 살아서 무슨 그것이 있냐고 그게.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치매가 됐건 중풍이 됐건 다 자기 자신의 죄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과 경금이 근접해 있다면 자신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도끼로 찍는 격이 되므로 뇌졸중으로 어느 날 흉사함으로 함부로 벽값이 좋다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경금에 근접한 정화나 임수가 있을 때는 무난하다.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라 그래요. 화기 과다면 형을 이루지 못하고 용광로 속에 쇳물이 되기 쉬우니 이때는 임수의 도움이 절실하며, 근접한 계수가 있으면 게으른 무의도식자가 되기 쉽고, 수기 왕성하다면 무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토기 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경금 자신이 지나치게 광황하다면 임수가 최고이지만 임수가 없고 계수가 있으면 무의도식자가 되기 쉽고 살기를 조절하기 힘들며 범법을 저지르고 흉폭해지기 쉬우며, 그러므로 계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광절에는 물을 많이 먹는 습목이므로 도끼로 자를 수 없으며 톱질 또한 되지 않는다. 경금이 통근처가 있어야 목기를 다스릴 수 있으나 인신충이나 묘유충이 된다면 금목상전으로 흉하기 때문에 아예 인신충, 묘유충이 되는 것은 오히려 흉하다. 특히 목기를 충하는 것은 자기의 두뇌요 자기 자신의 신경계이기 때문에, 특히 시주에서 자기의 두뇌 신경계를 충하는 신금이나 유금이 되어서 자식이 그렇다면 자식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는 인을 상징하는 자비의 베품이고 금기는 의리를 상징하는데, 금목상전이 된다면 목계의 인성분과 금기의 의리 성분이 충돌하여 서로가 깨지는 것이므로 의리가 없고 자비로운 인성분도 없게 되므로 인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인간적인 인간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왕성할 때 임수를 만나면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기토가 근접하고 있으면 남녀 모두 장애가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차라리 화기왕성하실 때는 기토가 없고 축토가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는 진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토는 없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초야문사를 만들어서 경금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경금은 어느 경우나 기토와 기수는 반기지 않으며 차라리 진토나 축토 또는 해수나 자수가 있기를 원한다. 만약 임수가 없고 근접계수가 있다면 여름생은 무난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생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져서 일사무성이 되기 쉽고,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빛나지 않으며 써먹지 못하는 공부만 하는 우둔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경금은 달이므로 구림인 기토가 달빛 가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계수는 경금을 녹슬게 하므로 또한 싫어한다. 또는 달빛이 천원 옥탑 위에 있기보다는 강물 위에 있기를 요구하므로 해수나 자수를 반기지만, 계수 비가 내리면 광채를 잃고 스스로 뭐라고 마는데 이것을 흑은 자월이라고 한다. 기토 구름이나 계습이 그치는 기다리는 마음이 강하여 게을러지고, 그러므로 일사무성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태양이 화창하고 간목이 기토를 제압한다면, 계수를 설계한다면 부지런해지고 자기 목표를 세워 전진하는 추진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큰 발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식만족할 뿐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경금이 기토를 만나면 초야문사로 이 경금 달빛을 가리는 기토 구름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 계수를 만나면 무의도식자가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가랑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 경금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비 맞고 밖에 나가기를 꺼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을러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게을러져 버린다. 그래서 이 경금한테 이때 기토가 있어서 흑운 차월이 돼버린다면, 흑운 차일은 개수가 병화를 가리는 것이 흑운 차일이 되고 일은 태양이기 때문에 흑은 차월이다 하는 것은 경금은 달이기 때문에 차월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있어서 기신적 작용을 하면은 이 병화가 화창해서 병화가 기토를 말려주고 습기를 제거를 해야만이 이 경금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쓸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금일간에 월간 기토를 만났고 시간 계수를 만났다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히 경금이 계수 두 개를 만났거나 아니면 기토 두 개를 만났거나 이것보다도 더 흉하다 그래요. 월간 기토이거나 시간 기토 또는 시간 기토이거나 월간 계수, 그러니까 기토와 계수가 바뀐 거죠. 이것은 뭐냐면 기토 구름에서 계수가 끊임없이 일평생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 경금의 앞길을 싹 가로막아 버린다 그래요. 비가 내려서 꾸질꾸질 하면서 여기에서는 빗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졸졸졸졸 흘러나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녹슬어서 쓰지를 못하는 경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 경금일간으로 태어나면 월간 시간에 기토 계수, 계수 기토로 배합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